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자 의결을 앞두고 야당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측의 위원들은 의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장 추천위 내일 다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새로운 후보 추천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일 최종 2명을 의결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는 원래 7월 15일까지 완료됐어야지요. 추천은. 근데 지금 이제 반년 같습니다. 이거 저는 국민의힘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반년을 끌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안정적으로 되었다면 뭐 지금과 같은 윤석열 사퇴 표현 뭐 이런 것이 좀 더 스무스하지 않을까 뭐 이런 후회도 민주당에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 이상 뭐 참을 기다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번이 28일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아마 이번 윤석열 총장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출범, 정상적인 출범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원래 20일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밀어붙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수사관들도 계속 빨리 해서 저는 이번에 끝내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속도가 더 붙을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문제는 이게 뭐 작년부터 계속 재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거죠.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막으려고 했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작년 초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그 고리를 하나 풀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거부권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면서 이제 갔는데 이렇게까지 2년 가까이 무리수를 뒀는데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권의 분위기일 거예요.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결과가 어떨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지금은 헌재에서 또 판단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헌재에서 이게 그 헌법에 그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2년의 무리수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야당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공수처가 떴을 때 공수처가 터가지고 과연 추 장관이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한다라고 하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테고 여론이 그러면은 헌재에서도 뭐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그 회의 하루 앞두고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내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좀 협조하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측의 후보 추천위원인 그 박경준 변호사가 이 자체가 압력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정치적인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명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야당에서.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헌재에다가 일단 물음표를 했는데 그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일단 공수처가 뜨면은 또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걸치면서 국정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금 주호영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전략으로 갔는데 이게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야당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겁박을 합니까? 게다가 지금 여당 추천 위원들한테는 주소인지도 몰라가지고 연락도 못한 상황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가면 되죠. 이거를 다시 뭐 정치 쟁점화가지고 하면은 공수처 자체가 들어설 때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편지 보낼 수 있죠. 압력은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압력을 받을까요? 저는 이 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6개월을 연장하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한 거고 주호영 대표가
일종의 이제 끝까지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편지를 보낸 건데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거죠. 뭐 대놓고 얘기하든 편지를 보내든 그게 뭐 특별히 압박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중립성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좀 강행을 하면 절차적 정당성 훼손 이 부분을 좀 거론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낼 거고 그리고 헌법소원도 내겠다.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이미 하십니까? 헌법소원은 냈고요. 윤석열 총장 덕분에 가처분 신청에 아주 재미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추천위의 결정이 아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정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예요. 판사도 본인이 임기제 공무원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이 추천위가 무슨 이 해결이 임기제 공무원도 아니고 5개월씩이나 6개월씩 끓은 것을 해결하는 건데 이게 뭐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면은 진짜 나라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별로 잘 아는 분일 텐데 이런 게 압박이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로 민주당은 뭐 사실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 탄핵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역풍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좀 신중한 모습인데 이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의원은 그럼에도 선결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윤 총장 탄핵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탄핵 어떻게 좀 보십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한마디로 자를 수 없을 때 국회가 쓰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일종의 비상조치권이죠. 대통령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원래 입법과 예산과 그리고 발언으로서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게 1차고 그것이 다 안 통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될 때 이 탄핵이라는 권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려면 충분히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걸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역풍이 굉장히 세게 불었고 2016년에 박 대통령 탄핵은 아주 유연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탄핵이란 권한을 아주 비상시에만 활용해야 되는 권한을 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권한을 활용했을 때 아까 역풍을 말씀하셨는데 역풍 흔히 약자 언더도그마 현상이라 그러죠. 약자에게 더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탄핵에 들어가면은 강한 민주적 여당과 약한 윤석열 총장의 그런 대당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무릅쓰고 비상조치권을 활용할 만큼 윤석열 총장의 사태가 이렇게 국가의 위중한 위기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도부도 이런 생각 때문에 막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홍 판사도 분명히 2가지 정도는 다퉈볼 만하다,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판사 사찰하고 감찰 개입은. 그리고 지금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과연 이 정도가 국회가 탄핵권을 발동할 정도의 사안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아마 민주당 지도부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 역풍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랑거철이라고 하잖아요. 사마귀가 엄청난 그 수레바퀴를 막 혼자 맡고 있는 대통령께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송구스럽다도 아니고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체면을 구겼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면을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면을 바꾸고 순풍을 타려고 하는데 지금 역풍으로 다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역풍이 아니라 자충수고 자살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대통령께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동양대 총장하고 대화가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공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개인한테도 자충수가 되는 이런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 주장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친문의 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올라타는 것가 첫 번째고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예. 약간 네거티브를 하면 검찰에 대한 견제죠. 본인한테 다음에 수사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들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을 전혀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충수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대통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태를 조금씩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추미애 장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사표 수리 시기를 예상했던 건 1월 초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당겨진 겁니다. 만약 그 전망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이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사건 사태 추이를 보면 대통령께서 다 안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물론 또 다른 당사자인 우리 윤 총장은 전혀 사과하는 모습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추 장관도 이제 그만 물러나게 해서 이걸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석일 뿐이라고 보는 게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그 윤 총장 같은 경우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법원에서 제기한 문제도 법원이 다 오해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을 바로 물러나게 한다 이번 주 중에 이건 전면적인 백기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어요. 아마 몇몇 분들, 여당의 몇몇 분들이 빨리 사태를 접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 얘기가 또 뭐 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오히려 후자에 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 1월 달까지 간다. 검찰 인선까지 마무리하고 예, 저는 사표가 수리될 것이다. 다른 장관들과 개각을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지금 추 장관을 여기서 뭐 한 명만 물러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추 장관이 잘못했다는 표시가 돼버려요. 이런 대통령이 이미 다 안고 가버렸고 윤 총장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이럴 때 추 총장을 바로 한 번에 그냥 끝낸다? 저는 이런 선택은 안 하리라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강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후임 인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박상기 법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조국 그리고 추미애 장관까지 다 비검찰 출신을 장관에 앉혔었는데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질지 아니면 검찰 출신이 임명이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검찰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뭐 이건희라든가 몇몇 분이 계시긴 하세요. 계시긴 권 계시긴 하시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여당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사는 검사다. 검사는 어쩔 수 없이 검사다. 특히 고기영 차관이 그 징계위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사표를 던지면서 사표를 사실 던진 것도 아니지만 하면서 그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검사는 검사다. 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다음 해부터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3차 검찰개혁 3차 시즌 3가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건데 이걸 과연 검찰 출신 수장이 들어와서 법무장관이 들어와서 이거를 아주 스무스하게 간다. 옛날처럼 옛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처럼 이럴 가능성을 생각하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비검찰 출신 임명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교수들은 썼더니 영 일을 못 하시고 판사 우리 추 장관이 썼는데 추 장관 개인적인 성향이지 판사는 아니거든요. 고민은 많을 겁니다. 후임자 고른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번 주에 그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후임 인선 어떤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자꾸 윤 총장 사과 말씀하시는데
가해자가 사과한다고 해서 피해자 쌍방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법원에서는 4가지 요건 중에서 2개는 이유 없다고 하고 2개는 본안에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사과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 후임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을 해야지 수습을 가능하겠죠. 할 사람이 없어요. 검찰 출신들이 누가 지금 와가지고 검찰총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예. 그렇죠. 법무부 장관을. 그거는 총대 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전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 내에서도 지난번에 그 추윤 사태 때 반윤들도 명분이 아니니까 반윤 검사들도 윤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편가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원과 검찰의 대결에 있을 때 법원이 너무나 무리했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가 너무나 무리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걸 동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판결이라는 게 법원이 판결이었던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이번에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인물이 없어서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런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할 때 그 토끼는 살아있는데 그 사냥개를 죽이는 게 맞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최고 결정권자이고 사과를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사과까지 했어요. 그건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거를 책임지는 게 추 장관의 경질입니다.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사표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사과까지 만들 정도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경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고우부연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번 연말 전에는 그 회수를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권 내에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비례대표 다음 후순위였던 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 의원직을 다시 또 승계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런 의원직 승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우선 사과 말씀하시는데 전 그건 너무 이렇게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거는 국민께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사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역시 그 한 축이 되어서 했던 것에 대한 그 대통령께서 성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임명권자가. 거기에 대한 자기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돼서 굉장히 오만하다고 보거든요. 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사과, 유감 표명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김진애 의원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법상 30일 전에 퇴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김진애 의원이 끝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야 지역구 후보의 경쟁을 안 했으니까 끝까지 갔지만 아주 유리한 상황이었고,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별다른 득표력도 없을 테고 까딱 잘못하다가 박빙인데 자기 득표 때문에 지면 온팡 뒤집어 쓰는 건데, 저는 김진애 의원이 끝까지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퇴까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예, 30일 전에 끝내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김의겸 그분, 김의겸 전 대변인의 복귀를 논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건 부동산 얘기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들 같은데 그 얘기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좀 일러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김 교수님께 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제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그 적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모여서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지금 부적격이라고 좀 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채택 여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하겠죠. 이거는 뭐 미뤘다는 거는 그런 그 상황을 좀 쿨다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정의당도 이미 데스노트에 올렸던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요, 정의당이.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세력도 그렇고. 그런데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밀어붙이면은 내부에서 굉장히 지금 집권층 내부가 그렇지만 굉장히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핵심인 정의당까지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론입니다. 여론이 지금 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건 다른 후보자들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권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좀 안고 이렇게 hedge를 하고 가야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그대로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김현미 장관의 지난 3년 반을 그대로 안고 더 심한 데미지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겠다. 그러는 의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양보하고 끝까지 조금 여력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집권 후반기에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정권 재창 다시 이어가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